이어서 학생들의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력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아이들마다 각기 다른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고력을 크게 나눠서 보면 사고력 자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력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먼저 부분적인 사고력과 전체적인 사고력을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한쪽 부분으로 수렴해가는 사고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체로 확산해가는 사고력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인 사고력은 논리력이라고 하는 부분과 구성력이라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논리력은 예를 들면 A는 B다. 그럼 B는 C다. 그랬을 때 그러므로 A는 C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그런 사고력을 논리력이라고 하고요. 학교에서는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 과목을 많이 활용합니다. 수학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현실에서 써먹지도 못하는데 이걸 도대체 왜 배우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만큼 간편하게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은 없다. 그래서 수학을 통해서 논리력을 기르게 되고요. 복잡해 보이는 것에서 단순한 원리를 추출하는 것을 구성력이라고 합니다. 자연계가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그 복잡한 자연에서 과학 원리를 찾아내는, 그래서 과학을 배우게 되고요. 사회 현상도 상당히 복잡한데 거기서 사회학 이론을 찾아내는 것, 이런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구성력이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사고력은 또 직관력과 상상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직관력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딱 보고 이거는 핵심이 뭐네 하고 찾아내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직관력이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 눈치가 빠른 친구들, 이 직관력이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 딱 보고 나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혹은 이 환경은 어떤 곳이구나, 나한테 해가 되는 환경이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직관력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능력들을 기르기에 좋은 과목들은 국어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어에 특히 문학 같은 것들을 보면 문학의 분위기라고 하죠. 정황,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람의 지금 감정은 어떻고 상황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문학작품들을 계속 읽고 시나 소설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작가의 의도를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상상력인데, 상상력은 한 가지 단서를 가지고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르르르 쏟아지는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음악이나 미술 쪽 재능이 있는 친구들한테 상상력이 상당히 많이 발휘가 되는데요. 그 새로운 생각이 왜 생겼는지를 물어봤을 때 이유를 대지는 못합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막 든다. 수업 중에 집중을 못하고 막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막 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상한 질문을 하면 차라리 나은데 질문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혼자서 막 모험을 떠나고 있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연관돼서 이것저것 막 생각을 하고 종이에다가 이상한 그림을 막 그리면서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친구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기보다는 상상력이 좋은 친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고력이 전부 다 필요합니다. 특히나 미래 사회에는 더욱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논리력이나 구성력을 상당히 강조하는 사회였었어요. 우리나라 언어 같은 경우는 직관력이나 상상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를 잘 쓴다는 것은 직관력이나 상상력이 좋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관련된 학원들도 아주 많이 다니고 있지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고력이 직관력과 상상력이기 때문에 논리력과 구성력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 논리력과 구성력 이외에 직관력과 상상력이 왜 필요하냐? 논리적으로 직관 능력을 발휘한다. 부분적인 사고력에서 논리력과 전체적인 사고력에서 직관력을 함께 발휘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부터는 융합적 사고력이라고 하고 2차 사고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문제들을 발견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기존에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저 상황을 보게 되면 저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논리력과 직관력이 뛰어난 친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존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창의력을 발휘를 하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은 다른 분야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상력은 그냥 아무 때나 아무 생각이나 떠오르는 것인데요. 창의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창의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가지 사고력들을 전반적으로 다 갖추고 있으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평가를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국영수, 사과 여러 가지 전과목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을 이걸 다 갖추면 참 좋을 텐데 예전에는 이제 계몽주의 시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학생들이 모든 수업을 다 들으면 이 사고력을 전부 다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학생들마다 이 사고력 중에서 좀 더 잘하는 사고력이 따로 있다는 것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논리력이 상당히 강한데 논리력이 강한 친구들은 도저히 직관적으로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꼭 알아야 되는 친구가 논리력을 갖춘 친구들인데 직관력에서는 왜 그런지를 잘 모르거든요. 학부모님은 보통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사고할 수 있는 직관력들이 강해지신 편들이신데요. 직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파악을 하시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논리적인 아이들과 의견이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꾸 왜 그런지를 물어보는데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냥 그런 거야.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라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구성력이 좋은 친구들, 복잡한 현상에서 핵심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죠. IB 과정 보셨겠지만 새로운 것들을 자꾸 떠올리고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직관력과 상상력이 상당히 뛰어날 수 있는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적인 노력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관력과 상상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각각 학생들마다 어떤 능력이 더 좋은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간단합니다.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하거나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얘기를 할 때 왜 그런지를 많이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면 논리적인 친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이런 것 같아 하고 이제 결론 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구성력이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직관력이 좋은 친구는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직관력이 좋은 친구고요. 상상력이 좋은 친구는 항상 이렇게 허공을 응시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빛에 초점이 없어요. 이렇게 멍하니 있는 학생들은 상상력이 좋은 친구고 계속해서 그림을 끄적인다. 그러면 상상력이 좋은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그림을 끄적이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또 보긴 해야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복잡한 내용들에 대한 단순하게 추론한 다이어그램을 끄적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상관없는 내용들을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런 사고력적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쪽 분야와 연관이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